아, 예. 네,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어떤 신문 보다가 지금 무슨 정부가 점점 유신 시대가 아니고 점점 공안정국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걱정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이니까 아마 우경수 의원께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소상공인 활동을, 소상공인들 권리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무슨 유튜브를 규제하겠다.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박상들이 나오는 것 같고,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북한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었는데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2차 미국 정상회담도 개최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이제 방북을 마친 다음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기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더욱 우리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해서 신고 검증을 뒤로 미뤄도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참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은 중단되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점입니다. 도발이 중단된 것은 긍정평가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 제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당은 정말 진정한 평화, 정말 평화다운 평화 이것을 기대하고 또 희망한다는 점, 핵이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핵이 없는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일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해찬 유당 대표께서 북한을 방문하셨는데 물론 이제 노무현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가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당대표 신문이십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셨는데 이 지도자의 소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북한에 가셨으면 평양을 가셨으면 오히려 좀 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아니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든가 이게 꼭 무슨
무슨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화를 정치하고 있는 노동당 계약, 이걸 두고서, 정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답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핵무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 노동당 계약이 없어져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진짜 평화다운 평화를 갖다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야당의 의구심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지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보안법 얘기를 거기 가서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정권을 갖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거기 가서 각오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이건 좀 어디 때와 장소를 너무 좀 가리지 않으신 것 아닌가 유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저 신문을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기업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떤 전환적 발상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굳이 한 가지 도움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말씀만으로 그게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구도는 청와대의 여러 구성이나 또 그 다음에 여러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 세력의 여러 구성을 봐서는 사실은 아주 효과적인 산업 정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제가 구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여러 둘러싸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군이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정책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지지 세력이나 아니면 주변 세력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도 있다라는 심정으로 산업 정책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정책의 오류를 명확하게 짚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앙을 막는 국가, 미래를 여는 국가, 민생 파탄, 난판 정권 심판 국가, 이렇게 3대 국정감사 슬로건을 걸고 민주주의 수호국가, 소득주도 성장 타파국가, 탈원전 철회국가, 정치보복 분쇄국가, 북핵 폐기 촉구국가, 이렇게 5대 핵심 중점 사업을 국정감사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핵화 외교 남북 군사 합의를 위시한 국정행위의 정세적 판단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돌핑 수사, 북한산 석탄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설치를 시작으로 원내체제를 국감체제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권과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디테일이 부족하고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실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허상과 실체가 드러날 타임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점을 분명히 짚어갈 것입니다. 어제 방북 일정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2차 미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전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는 말씀입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닌 마당에 문재인 중재 외교가 평화체제에 서둘러가면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저리 가더라도 신중하게 함께 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핵화 없이 평화체제를 서두를 수 없고 비핵화가 하격된다면 평화체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기대임 위원장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말에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할 데가 없어서 평양 가서 국가 본토를 재건축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입니까? 아무리 궁합이 잘 맞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현재 국민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루어가는 국면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평화체제는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에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집권당 대표라는 양반이 이를 모를 리도 없는 말입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대한민국의 보수 타파의 장기 집권으로 하답하는 그 정당 대표가 문재인 친정집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눈치보기나 김정은 비맞추기로 대한민국을 두동강이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에게 그리고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권 기재부가 국회와 야당에 대해서 사실상의 조직적인 사찰 행위를 벌여온 데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뒤쫓고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세밀히 추적해 왔는지 의회 파괴적 사찰 행위가 자행되어 온 데 대해서도 정권 차원에서의 분명한 진상규명과 해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의원이 해외 출장 중일 때 국내에서 유류비가 결제됐다는 발언은 문재인 정권 기재부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지하 직원이 이 작가에서 밥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기재부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동선은 그렇게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찰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지금 정권의 국정 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되고 관련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가 국민 세금을 얼마나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털어막으려는 정권이 기재부를 내세우고 야당을 사찰하고 또 검찰을 내세워서 야당을 극복하려는 사찰 정치, 공작 정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시달려 소상공인연합회가 시청 강화문 광장에서 그 우중에 절기에 집회를 했다고 해서 소상공인 단체 61곳을 꼭 집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중소기업 벤처부 문재인 정권 언제까지 이렇게 야비한 국정 운영 계속하실 겁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책위원장. 예. 우리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도 얘기하셨듯이 박승춘 전 보훈처장도 수개월 전에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 마냥 4가지 갈래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 발표 마냥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일제히 정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입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고 다른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수정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위에서는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정부 정책에 의해 원전 단지로 조성된 울진은 원전 산업이 지역 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원전으로 특화되어 있고 현재 가동 중인 한울 원전 16호기와 관련된 직원 가족만 해도 1만 명이 넘어서 울진 인구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무산될 경우 연간 1조 원대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원전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가 발표된 이후 인구가 3,000명 넘게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억장은 내려앉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오죽하면 한 주민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본인은 원전 반대에 시위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거꾸로 원전 공사 중단을 철회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겠냐며 탈원전 정책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뒤 한울 1, 2호기 수명이 다 되는데 원전이 줄줄이 폐쇄되면 인구가 급격히 줄고 경제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와 지속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반드시 다시 건설해야 된다고 한결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전을 옆에 끼고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원전은 재앙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원전 비용을 부풀리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건설 참여업체에 수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만 해도 한수원 추산 6,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업계에서는 원전업체들의 소송으로 향후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안을 3, 4호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함께 중단된 원전, 신규 원전까지 포함하면 적자는 눈덩이대로 불어나게 될 것은 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감에 돌입하는데 우리 당은 경제 살리기, 나라 지키기 국감으로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런 국감 방향에 맞춰 탈원전 환상에 빠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 경제를 파탄내며 에너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 현 정권의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은 현 정부가 저지르고 뒷감당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처사를 결코 그냥 지켜보지만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탈원전에 대한 각종 폐해를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고발하는 한편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위원님들 말씀 주시죠.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을 요 근래 많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과 자영업자 관련 생계형 600조 원 가까이 대출이 내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600조 원 가까운 그 대출은 경영자금이 아닙니다. 생계형 대출입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쌀 사먹고 이 내간의 태워주기 7번째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정부가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공문을 보내서 사찰 아닌 사찰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61개 사단법인 포함한 단체, 이 단체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종별 사단법인은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자기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그 정부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그 있을 때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전국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가족 포함 직간접 고용 2천만 국민은 귀를 닫고 입을 막고 그 죽으라는 겁니까? 몸부림도 못 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묻겠습니다. 오른말 충신 우탁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대궐로 들어가 흰 가운을 입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틀렸을 때는 내 목을 치십시오. 그런 지부 상소를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 700만 소상공인은 이 지부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임금님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신하께서는 어찌 신하라 할 수 있겠는가? 소상공인 기본법이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어야지만이 기본적인 소상공인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몇십 년 전에 만들어져 반면에 700만 소상공인은 기본법이 없어 외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유수당 관련도 시급히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이슈 내용들이 저희 700만 소상공인들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하고 몰카 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명 여성 연예인의 동영상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에 대한 그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우리 자유한국당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법 개정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범죄 관련 그 법률은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들의
그 한과 눈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몰카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법정형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법정형도 너무 낮고 법 개정의 상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아동 청소년 음란 영상의 경우에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몰카 범죄,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피해 영상은 소지자는 그 내려받은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법 개정을 해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특히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는 이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부총장. 예,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우리 제주 지역과 또 영남 쪽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이 아주 피해가 많이 큽니다. 그 제주는 이 주택 사무실 등 60여 호 시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경북 영덕에서는 그 인근 하천이 범람해서 TV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전통 대게시장이 2m 높이로 물이 쳐가서 물바다가 되면서 상인과 주민들이 구조대 보트를 타고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주에서는 그림이 있습니다. 국도 4호선 장안교차로 일원에 사면 붕괴가 발생해서 이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에 윤기가 발생해서 250m가 완전히 차단이 된 좀 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상당한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정부 예산 편성이 금년보다 10%나 정액된 470조 슈퍼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이 경북 대구 지역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아주 작게 편성이 많이 깎였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데 특히 예소시 예산은 이 경북의 예를 들면 이 건의액의 한 55%만 반영이 됐습니다. 반토막이 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또 이 최저임금 등으로 해서 모두가 이 살기가 어렵다, 또 문 닫는 가게가 많다 이런데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좀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 한번 그 피해지를 한번 가셔가지고 민심도 청취해주고 대책을 얘기하면서 좀 어루만져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다른 당국 없으시면 여기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